나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그런데 자식들에게 말하기에는 좀 창피해서 아직 말을 못했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이지, 얼마 전에 동네 모임에서 아주 멋진 분을 만났어.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내려 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마음이 점점 끌리더라고. 정말? 그럼 그분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응,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씩 영화도 보고 그래. 젊었을 때 느꼈던 그런 두근거림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게 왜 창피해?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잖아. 자식들도 이해해 줄 거야. 오히려 엄마가 행복하다면 더 좋아할걸? 그럴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주니 좀 안심이 된다. 그래도 좀 떨리네. 말해봐, 뭐가 두려워?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최선일 거야. 너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그들에겐 큰 기쁨일 거야. 고마워. 내 말을 들으니 용기가 생긴다. 이번 주말에 자식들한테 말해볼까 해. 그래, 잘 될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도 이야기해줘. 내가 행복하면 나도 기쁘고 내 사랑 이야기도 듣고 싶으니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현대 사회에서 노년층의 연애와 사랑은 종종 무시되거나 간과되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노년층의 연애는 때때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의 연애는 단순한 낭만적 감정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년층의 연애는 점차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을 경험한 노인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팅 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앱들은 노인들이 나이에 맞는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돕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여성은 배우자를 잃고 난 후 외로움이 컸지만 데이팅 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앱을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얻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프로그램도 노인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친구나 연인을 찾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는 매주 노인 맞선 파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80대 남성은 여기서 만난 분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관의 지원을 통해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들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노년층이 새로운 사랑을 찾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합니다. 노년층의 연애와 사회적 관계 형성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노년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랑과 연애는 그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불어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결혼정보회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노인들을 위한 맞선 파티를 열어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티는 노인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새로운 친구나 연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노인들의 연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노인의 성생활을 존중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성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노인들은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를 만나는 주말 연인 형태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년층의 연애와 사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 로망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층의 사랑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마주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랑은 큰 위안과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기의 사랑은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은 신체적 활동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생활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또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함께 다니거나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등의 활동은 노인의 삶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노년기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적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보여줍니다. 노년층의 연애와 사랑은 그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불어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노년층이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사랑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요소로 노인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노년층의 사랑과 연애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급격히 고령화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년층의 삶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층이 새로운 사랑을 찾고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연애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사랑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노인들을 위한 맞선 파티나 데이팅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 맞선 파티에 참여하는 70대 한 여성은 이제는 자녀들이 다 성장했으니 나만의 행복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층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정서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인의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과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매체가 노년층의 사랑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노년층이 직면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새로운 관계의 형성을 장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사랑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도 큰 감명을 주며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사랑은 사회적 제도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와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노년층이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연애는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한국 사회가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노년층이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연애는 그들이 직면한 외로움과 고립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젊은 시절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을 경험하고 다시 사랑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느낍니다. 이들은 데이팅 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을 맺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노인들의 새로운 사랑을 향한 여정은 종종 가족과 사회의 편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일부는 노인의 연애를 노망이라며 경시하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노년층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지만 많은 노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관계를 맺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0% 이상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노년층의 연애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40%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새로운 관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노년층의 연애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배우자를 잃고 몇 년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권유로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미술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외로움을 달래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젊은 시절 이혼 후 혼자 지내다가 우연히 데이팅 앱을 통해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취미를 통해 가까워졌고 각자의 자녀들에게도 서로를 소개하며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년층의 연애가 단순히 개인적 행복을 넘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년층의 사랑은 그들이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또한 사회가 노년층의 연애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행복 추구를 존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노년층의 연애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가 노년층을 더 포용하고 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노년층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움직임입니다. 일본은 노년층의 연애와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결혼정보회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들 회사는 정기적으로 맞선 파티를 개최하여 노인들이 새로운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2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이러한 맞선 파티에서 새로운 친구나 연인을 만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맞선 파티를 통해 만난 A씨와 B씨는 각자의 배우자를 잃고 난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 사회가 노인들의 연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웨덴은 노인의 성생활을 존중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성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웨덴의 노인들은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를 만나는 주말 연인 형태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노인들에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스웨덴의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60% 이상이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또 다른 특징은 성교육을 통해 노인의 성생활을 존중하는 법적, 사회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성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노년층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노인들이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그들의 성적 욕구를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찾고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사연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노인은 젊은 시절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다가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노년층이 새로운 사랑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정서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 맞선 파티입니다. 이 파티는 노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연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한 사례로 오랜 기간 홀로 지내던 80대 노인이 이러한 맞선 파티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노인은 배우자를 잃고 긴 시간 동안 고립된 삶을 살았으나 맞선 파티에서 만난 여성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건강을 돌보며 함께 요가를 하고 산책을 즐기며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자녀 및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의 유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러한 노인 연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은 노인 맞선 파티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이벤트를 주최하고 노인들의 연애와 인간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노인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복지 국가로서 노인들이 자율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사례로 70대의 노인이 주말 연인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노인은 은퇴 후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꼈으나 주말마다 만나는 연인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주말에는 함께 요리 수업에 참여하거나 미술 전시회를 방문하는 등 공통의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스웨덴의 성교육과 사회적 지원은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필요한 순간에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사회적 이벤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스웨덴 사회의 노인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일본과 스웨덴이 각각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노인들의 연애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 감정이나 로망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노년, 문화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노인의 연애와 사랑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연애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는 이러한 고립을 완화하고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미국 노화협회 National Institute on Aging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우울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사례로 영국에 사는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다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친구로 시작해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그 결과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기의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 행복을 넘어서 건강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랑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0%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와 같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커뮤니티 센터, 동호회,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둘째,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합니다. 셋째,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단순한 낭만적 감정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돌보며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후를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황금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단순히 노망이 아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로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랑은 그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